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임상인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서글은 청산유수입니다. 풀을 청, 매산, 허를유, 물수. 청산이란 푸른 산이란 뜻이고 유수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푸른 산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을 거침없이 잘하는 것 또는 그러한 말솜씨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웅변가의 청산유수와 같은 말솜씨에 청중들은 넋을 잃고 말았다. 네, 다음은 청운지지입니다. 풀을 청, 구름은 어조사지 떴지. 청운이란 푸른 빛을 띤 구름으로 높은 명예나 벼슬을 뜻합니다. 예로부터 신선이나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상스러운 구름이나 기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마음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같은 말로는 청운지교, 너운지지, 상봉지지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청운지지는 당나라 현종 때의 재상 장구령이 모함을 받아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지은 시에서 나온다. 옛날 청운의 뜻을 품고 벼슬길로 나아갔는데 다 늙은 지금 실패로 돌아갔구나. 맑은 거울 속을 누가 알겠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쓰임새를 봅니다. 나는 청운지지의 뜻을 품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여 안타깝다. 다음은 청천백일입니다. 풀을 청, 하늘천, 흰백, 날일. 청천이란 활짝 낀 하늘이라는 뜻이고 백일은 밝은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활짝 낀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라는 말로 재의 혐의가 풀릴 때 쓰이기도 합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한유가 인품이 훌륭한 친구 채군에게 쓴 편지에 있는 내용이다. 당신은 수많은 나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 반짝이는 해와 같소.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근심하지 않지만 지금의 그곳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소. 당신과 나의 우정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소. 사람들은 아무리 군자라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는 법이라며 당신을 의심하지만 나는 노비조차도 맑음과 밝음을 안다고 했소. 다음은 청천벽력입니다. 풀을 청, 하늘천, 벼락벽, 벼락력. 청천이란 맑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벽력이란 벼락을 뜻합니다. 즉, 이 말은 맑은 하늘에서 치는 벼락이라는 뜻으로 갑자기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유규가 지은 9월 4일에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짖다라는 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병이 들어 누워있던 늙은이가 가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정말로 오랫동안 잠자던 용과 같이 푸른 하늘에서 벼락이 날리듯 붓을 움직였다. 비록 괴상하게 보인다 누가 말해도 불쌍히 여겨보면 볼만도 하리라. 갑자기 이 늙은이가 죽게 되면 천금을 주어도 이 글씨를 얻지는 못할 것을. 쓰임새를 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자 나는 정신을 잃었다. 다음은 청출어람입니다. 풀을 청, 날출, 어조사어, 쪽남. 남이란 염색재료로 쓰이는 풀인데 이것을 찌어 물을 넣고 실이나 황급을 담그면 초록빛으로 물이 듭니다. 그 색은 원래의 풀색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합니다. 즉,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서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국시대 순자의 글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배움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정색은 쪽빛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었지만 물보다도 더 차다. 네, 스님설이 봅니다. 내 동생이 어렸을 때 나에게 수학을 배웠지만 지금은 내 실력을 능가하는 것을 보고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네, 다음은 청풍명월입니다. 맑을 청 바람풍, 맑을 명 달월. 청풍이란 바람이 막다라는 뜻이고 명월이란 달이 밝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청명하고 아름다운 밤 경치를 비유하고 또한 은사가 청풍과 명월을 대하고 홀로 술을 마신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의례를 살펴봅니다. 사해는 인간 세상의 사람들과 사귀기를 아주 싫어했다. 어느 날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말했다. 내 집을 찾아오는 것은 깨끗한 바람뿐이며 나와 대작해주는 것은 저 밝은 달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님설에 봅니다. 산속에 들어가니 청풍명월과 맑은 물소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네, 다음은 초미지급입니다. 태울초, 눈썹 및 어조사지 급할급. 초미란 눈썹을 태운다라는 뜻으로 눈썹에 불이 붙은 상황처럼 아주 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눈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으로 아주 작은 물질이 들어가도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을 보호하는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말은 아주 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설에 봅니다. 초미지급의 상황에 다다른 응급 환자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네, 다음은 촌철살인입니다. 마디촌, 쇠철, 죽일살, 사람인. 촌이란 보통 성인 남자의 손가락 한 개의 마디를 말하며 철이란 새로 만든 무기를 뜻합니다. 이 말은 손가락 한 개의 마디도 못 되는 무기로 살인을 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마디의 말이 수천 마디의 말을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중국 남송시대 나대경이 밤에 집으로 찾아온 선인과 나눈 얘기에서 이 말이 나온다. 무기를 한 술에 가득 싣고 온다고 해서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길은 오직 촌철만으로 당장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기서 살인은 무기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완전히 쫓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오직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서 번쩍하고 깨우치는 순간 모든 쓸모없는 생각이 달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설을 봅니다. 우리 아빠는 아주 무뚝뚝하지만 가끔 촌천살인의 말로 엄마를 감동시키는 말재주를 갖고 계신다. 네, 다음은 추풍 낙엽입니다. 가을추 바람풍 떨어질 낙 잎사귀엽. 추풍이란 가을 바람을 뜻하고 낙엽이란 떨어지는 잎을 뜻합니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라는 뜻으로 곱게 물든 나뭇잎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가을 바람으로 떨어져 아름다운 경치가 하루아침에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세력이나 형세가 갑자기 기울거나 시덤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스님설에 봅니다. 높은 자리에 계셨던 친구의 아버지는 IMF의 한파로 추풍 낙엽의 신세가 되었다. 네, 다음은 춘치 자명입니다. 봄춘 껑치 스스로자 울명. 춘치란 봄철의 껑이라는 뜻이고 자명이란 스스로 운다는 뜻으로 봄철의 껑이 제 스스로 운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일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출사표입니다. 날출 군사사 겉표. 출은 출동이라는 뜻이고 사는 서성을 가리키지만 원래는 군사를 뜻합니다. 즉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흔히 쓰이는 출사표를 뜬이다 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출사표를 던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총나라 제갈량은 유비의 삼고 철회에 감동해 그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유비는 위나라를 정복하지 못한 채 죽게 되고 제갈량은 유비의 요원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치려고 한다. 위나라를 향해 떠나던 날 아침 제갈량은 유선에게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표를 올렸다. 출사표는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